CBS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은 우리의 일상, 특히 일터에서의 삶과 선택을 함께 좀 돌아봅니다. 일터를 거룩하게, 일과 신앙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 서정일의 일거양득 이어가죠. 부산 성취운동본부 일터사역 싱크탱크 소장 서정일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목사님과 함께 삶과 신앙의 일치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일터에서 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또 신앙의 관점에서 고민해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예, 사실 이제 요즘에 대면 소통보다는 또 가능하면 또 이렇게 전화, 네. 전화보다는 또 간접적인 소통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이 요즘 뭐 세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일터에서의 발생하는 소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통화보다는 또 문자, 네, 일명 톡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메신저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고 이러는 모습들 정말 많은데 네, 실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 많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MZ세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럼요. 저 역시 문자 보낼까? 이런 마음 들 때 있거든요. 네, 네. 전화하기 좀 그런데 음. 저희가 이걸 폼포비아라고 하죠. 네, 폼폼이에요.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종의 그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러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목사님도 그러신가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지금 뭐 인터뷰도 하고 예. 또 뭐 설교도 하고 때로는 강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네. 전화 통화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할 때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간단하게 메신저로 소통하는 이런 방식을 선호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일을 할 때. 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도 동의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MZ 세대들이 요즘은 뭐 소통을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서 네. 왜 그럴까 예.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비단 그들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우리도 점점점 거기에 네. 익숙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요. 예, 맞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전화를 잘 안 받더라고요. 요즘 이제 청년들이라고 하죠. 전화를 하면 뭐 바빠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전화는 받지 않았는데 예, 곧이어 문자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이렇지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예. 내가 너무 이들을 몰랐구나. 예. 네, 그런 마음도 좀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뭐 MZ세대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또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MZ세대의 특성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 더 덧붙여서 우리가 얘기하자면은 모든 세대에서 공통적으로도 일어나는 네.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예, 그래서 이게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소통의 방법도 변화되고 있는데 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나눠봐야겠죠. 네. 이렇게 기술의 진보가 소통을 촉진하기보다 오히려 해방한다라는 네. 느낌도 들거든요. 네. 문자가 없었을 때는 전화해야 됐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해야 됐죠. 그래서 일단 오히려 이런 기술 진보가 방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요즘 대화형 AI, 챗 GPT 열풍 거세잖아요. 예, 그럼요. 경험해 보셨죠, 목사님? 예, 저도 해봤죠. 저도 설교문을 한번 의뢰해봤어요. 시편 23편을 설교한다면. 네. 예. 근데 정말 놀랍도록 설교문을 한 편을 잘 써내더라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한계는 있습니다. 쓰다가 이제 어려웠는지 아니면 유료가 아닌지 그건 예. 모르겠지만 중단이 됐던 그런 일이 완성은 있었지만 되지 완성은 안 않았고 됐습니다. 중간에 이제 중단됐지만 중단됐지만 아주 그럴듯하게 예. 설교문이 작성이 됐다. 그럼요. 예, 그걸 경험하고 나서는 이게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을 했었죠. 네. 예. 이게 이 정도까지 왔구나 생각을 했었죠. 사람 대신 예. 인공지능에게 위안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오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AI와 사랑에 빠진다는 그 영화적 설정이 네. 실제 상황이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사실 소통을 기피하다 보면은
여기서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꼭 이게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 스칼렛 요한슨하고 호아킨 피닉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배우가 주연을 했던 이 헐, 네. 그녀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네. 그 영화를 꼭 보셨으면 합니다. 이혼의 위기를 겪고 있는 남주인공에게 이제 그 AI 운영 체계죠. 네. OS1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격체가 이제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랑으로까지 진전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안에 그 영화 안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대필 작가입니다. 편지를 대필해주는 네. 대필 작가인데 그 대필이 막혔을 때 나중에 애인이 되는 네. AI 운영 체계가 아주 멋있는 작품을 이렇게 숨통을 틔워주듯이 이렇게 제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실은 챗 GPT에서 구현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멀지 않은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께 질문 드린 것처럼 우리가 실용성, 효율성, 편리함의 측면에서 분명 활용을 하게 됐을 때 네, 맞습니다. 유익한 면이 있단 말이죠. 유익한 면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소통을 기피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부작용, 그 우려함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사실 소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것 네. 아니겠습니까? 관계가 돼야지 소통이 원활하게 되니까. 그래서 관계가 좋게 되면은 소통은 원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제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기까지의 과정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의 어떤 과정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예, 갈등을 회피하고 또 갈등이 일어나는 관계를 좀 어려워하고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심화되지 않을까. 네. 다시 얘기하면 인간관계의 상실이 우리 가운데 좀 일어나고 어떤 면에서는 관계 패싱이 있는 소통이 우리 가운데 만연해지지 않을까. 네. 이런 우려가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요. 갈등을 피하기 위해 음. 이런 기술적인 면을 활용한다. 네. 이것보다는 사실 갈등은 풀어야 되는데 그럼요. 예.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이게 것 같아요.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텐데. 예, 기계는 그걸 대체해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쉬움은 생기지 않겠죠. 그렇죠. 예, 이제 여기 익숙해지다 보면은 예, 예. 아쉬움보다는 뭐 어때? 예.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다 게 해결할 수 있는데 있으니까. 네. 이런 마음 들 거고. 얼마든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는 이런 갈등이 또 한편으로는 소통이 부재할 경우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맞습니다. 그런 의도로 말하진 않았지만 예, 예. 그게 제가 앞서 문자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문자를 보내면서도 마음 한켠에 이게 내 의도가 잘 전달될까? 내가 말하는 그게 이런 의미인데 네. 내가 문자 보냈을 때 내 감정적인 부분이 정확히 전달돼서 그 상대방이 이해를 할까? 이런 마음 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다시 전화를 하자. 문자를 보내놓고서도 그렇죠. 네, 그렇죠. 혹 오해가 생길까 봐 전화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죠? 예, 이게 아무리 기술이 발달이 되고 맞습니다. 그것들이 뭔가 대신해 줄 게 생긴다 하더라도 예. 이런 이제 예. 그 감정적인 부분은 예. 대신해 줄 수 없을 거다라는 게 전제에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대면에서 소통하는 걸 불편해하는 네, 시대가 그렇죠. 지금이지 않나. 예. 네. 맞습니다. 사실 아까 뭐 계속 우리가 얘기를 나눠왔지만 대안들이 생기다 보니까 또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메신저 지금 우리가 하는 메신저로서는 해소하지 못했던 소통의 기술이라든지 또 소통의 미묘한 뉘앙스까지도 사실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약간 미묘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그 상대방의 어떤 학습을 통해서 네. 그걸 통해서 표현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진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AI는 진보를 하지만 정작 소통과 관계가 기반이 되어야 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가 AI에게 그 관계의 주도권을 뺏긴다라고 하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이제 펼쳐진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걸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고립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인간미와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계가 대신해주는 사회, 그런 네. 시대를 살고 있지만 네. 사람이 인간이 기계화가 되어가는 건 아니지 않나. 오히려 그렇게 되는 거겠죠. 예, 인간이 그렇게 기계화되는 지금 거죠. 되어가고 있는 모습 네. 속에서 그렇지만 그건 아니지 않나라는 네.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맞습니다. 어쨌든 소통이라는 게 조직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지만 네, 일터 사역의 관점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식의 소통 공포 아주 치명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근거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일터 사역에서 뭐 자료들을 통해서 네. 근거를 들 수 있는데 어쨌든 이직과 또 퇴사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이라든지 업무 환경이 아닙니다. 네. 연봉도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인간관계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만큼 인간관계는 일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핵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그렇게 들어가기 힘든 회사도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간관계일 정도니까요.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일을 할 때 결국은 이 인간관계를 풀어내지 않으면 협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터에서는 대부분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네. 또 일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일을 통해서 시너지를 발휘해야 되고 그러려면 팀워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그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업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일의 성과도 나올 수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 또 인간관계에서 출발한 소통 또 이게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또 소통이 안 되면 또 인간관계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터 사역에 있어서 인간관계나 소통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는 강제적으로 비대면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끊어보는 네.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간접적인 소통 방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선호했다고 한다면 그 비대면 시대 때 기술적인 어떤 진보도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졌었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자꾸 만나는 방식으로 기술이 진보했거든요. 네. 우리가 아는 뭐 줌이라든지 네. 또 뭐 구글의 미시라든지 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은 과거에는 잘 몰랐습니다. 코로나 직전에는 전후로는 아닐 정도로 그 인지도가 네. 코로나 이후에는 굉장히 유명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결국은 서로 만나고 싶었다는 겁니다. 서로 화상을 통해서 그 전에는 전화 통화를 하기 싫었던 분들과도 얼굴 보고서 얘기를 하고 싶어했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 볼 때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본질상 좀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한다면 훈련이라든지 또 기회를 통해서 극복한다면 결국은 인간상의 본질상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또 대면하고 네. 그걸 통해서 뭔가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고 네. 또 창의적인 것들을 이루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은 더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로 다가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일터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인간관계 또 소통의 문제는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또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 24시간 중에 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 9시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 이상이 될 수 있겠죠. 9시간이면 가족들보다도 어찌 보면 더 많은 시간을 자는 네. 시간을 제외하고 네. 함께하는 그 공간이란 말이죠. 중요한 이야기십니다. 네, 맞습니다. 일터에서 네. 이들과 함께하는데 소통의 문제가 생겨, 관계의 문제가 생겨. 네. 함께하는 그 시간이 지옥과 같다면 그럼요.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네, 그렇죠. 그게 극복이 돼야 되겠죠. 그 맞습니다. 안에서. 예, 그럼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족들과의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그 시간은 절대적으로 그 직장에서의 동료들과 소통하는 시간보다는 사실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네. 또 사실은 소통을 해야만 되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소통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이 문제를 우리가 사실 거론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실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좀 우리가 부담을 가지는 부분이긴 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 네. 말입니다. 네.
결국은 그런 어떤 열매로서 나올 수밖에 없는 억지로 우리가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면은 결국 인간관계에서 맺게 되는 열매를 볼 때 결국은 좋은 관계와 또 좋은 소통의 열매를 맺어지지 않겠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좋은 열매를 하나의 지향점으로 보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루어보고 또 훈련해 나가는 부분들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에서 일터 사역의 하나의 중요한 훈련으로서 소통과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성을 훈련하고 건강한 소통의 기술을 익히는데 네, 맞습니다. 교회만한 곳이 또 없지 않나라는 그럼요. 생각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교회마저도 소통의 밀도가 점점 낮아지는 그런 느낌 맞습니다.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네. 사실 교회는 사랑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관계를 표방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 뭐 곁도 아니고 서로 과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니까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결국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공동체 안에서 소통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성이 어떻게 보면 느슨한 품위 유지의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죠, 사실은. 네, 서로를 이렇게 침범하지 않는 내에서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갈등할 기회도 없고요. 갈등을 극복하면서 또 관계를 회복할 기회도 안 주어져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극복하고 소통하는 방법도 사실은 뭐 기회를 얻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로서의 어떤 훈련과 소통의 기술들을 습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터로 우리가 파송되었을 때에 일반적인 직장인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제가 일터 사역을 할 때 우리 성도분들에 대한 고민을 들 때도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실제적으로 고민을 많이 듣습니다. 네. 또 반대로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또 믿는 분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과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하소연을 듣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게 굉장히 아픈 지점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관계에 좀 불편함을 좀 야기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네. 관계 불편함을 제공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이럴 때가 참 곤란한 때이고요. 네, 맞습니다. 또 잘 지내고 싶은데 내가 교회 다녀서 내가 좀 거기에 소속감을 좀 느끼지 못하고 약간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또 본인의 그런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도 계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어렵네요, 목사님. 예,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상담의 사례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또 여기서 공개하기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연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MZ 세대든 또 중년 이상의 일터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든 다 나름대로의 일터의 관계의 어려움들, 소통의 어려움들을 분명히 겪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공통적입니다. 믿든 믿지 않든 연령대가 있든 없든 교회가 이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파송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니즈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소통의 부재, 소통의 어려움 또 두 부류를 말씀을 드렸는데 크리스천으로서 좀 더 지혜롭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맞습니다. 관계가 좀 불편하다면 그런 관계 개선에도 조금은 내키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MBTI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 인간의 부류를 16개의 형식으로만 분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결국은 추구하는 걸 보니까 그만큼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어려워한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가능하면 갈등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거나 회피하려고 한다. 이게 저는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인간 분석의 도구이긴 하지만 근데 그게 너무 이제 만연하다 보니까 이런 세태가 결국은 직접적인 소통을 기피하고 또 결국은 관계를 좀 어렵게 가져가는 그래서 이제 교인이라고 한다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르지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간다. 네. 중요한 이 공동체의 가치관을 우리가 분명히 교회 안에서 가지고 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라도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건 이상한 게 아니다. 갈등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 갈등을 뛰어넘어야 더 깊은 관계나 또 폭넓은 관계로 갈 수 있고 거기서 소통의 기술은 습득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교회부터. 같네요. 네. 갈등은 어디서나 존재하기 마련일 텐데 네, 맞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라는 네. 것도 또 그런 갈등을 통해서 배워가는 기술이 네.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좀 보통 네. 우리가 이제 공감은 선호하고 갈등을 회피하다 보니까 네. 이런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죄성이 서로 간의 고립을 자초하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되다 보면은 AI의 인간성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관계라든지 소통을 아웃소싱을 주는 단계에서 지나서 이제는 주도권이 뺏기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야말로 이런 소통, 인간관계 그걸 뛰어넘는 갈등, 공감은 사실은 누구든 선호하고 싶어 하지만 그 공감은 나중에 얻는 하나의 은혜의 열매라 생각하고 갈등을 기꺼이 감수하는 네.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를 바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이제 분명히 음, 그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 네, 장점이 될 수 예.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살려져야 되지 맞습니다. 않나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외국에서는 목사님 네. 폼포비아 극복을 위한 1:1 코칭 서비스까지 등장했다더라고요. 그래요? 예, 코칭을 좀 받아야 될까요? 정말 학원이라도 다녀야 하는 걸까? 학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건강한 소통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맡아야 할 역할 끝으로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예, 그래요. 챗 GPT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예. 제가 최근에 대화를 나눴던 그 분들 중에 상위 몇 가지 손가락에 꼽을 만큼 대화를 아주 예의 바르게 일목요연하게 했던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챗 GPT보다 소통을 못하면은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네. 됐어요. 오히려 챗 GPT를 통해서 상대방과 소통하는 방식 또 매너 배울 수 있겠더라고요. 네. 예.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그 뭐 AI 소통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좀 무리하게 이 AI한테 질문하는 경우도 있지 네, 않겠습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조금 과격한 질문도 한번 던져봤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표현을 화내지 않고 상대방의 어떤 입장과 의도를 파악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걸 봤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챗 GPT에게 배울 게 있네요. 예, 저는 그걸 보게 됐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현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사실 이제 피터 틸을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피터 틸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분은 일론 머스크와 함께 페이팔을 창업했던 분이거든요. 지금도 아주 원활하게 아주 왕성하게 창업 활동을 미국에서 하고 계시고 이 페이팔 사단, 뭐 일론 머스크 사단이라고 하면 아주 유명한 분으로 거론되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지로 투 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이 책에서 주장했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술의 진보가 뭐 챗 GPT 같은 AI 뭐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이 기술적인 진보가 인간의 일자리를 궁극적으로 뺏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분의 주장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일을 고도화시켜서 창출한다. 인간은 더 고도화될 것이다. 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저는 동의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 대화가 오히려 챗 GPT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고도화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또 우리 성도분들은 우리가 어떠한 기술적인 창출물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과 인간관계 가운데 맺어지는 그 소통의 결실들은 또 그 나름대로 굉장히 큰 의미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놓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그 안에서만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라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세상으로 나가서 그런 모형대로 이루어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알고 우리가 속한 일터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소통 기술과 네. 관계 기술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발하고 챗GPT보다 나은 수준은 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소통과 관계 기술을 발전시켜 나간다고 한다면 피터 틸이 주장했듯이 우리는 관계의 전문가, 소통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고도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네. 예전에 대화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네. 정말 대화도 기술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대화의 방법 음, 이런 것들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네. 학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정말 사람을 진정성 있게 대할 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기본 예의는 지켜야겠죠. 아, 그럼요. 예, 최소한의 기본 예의를 예. 갖춰서 예, 맞습니다. 대화하는 방법 예. 이런 기술들이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몸에 네. 배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걸 이제 꼰대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격식을 차려서 예의 있게 군더더기 대화의 어떤 중요한 어떤 주제나 이런 것들 제외하고 뭐 인사하고 이걸 꼰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 것 같은데 꼰대라고 하는 것과 실제 우리가 서로 인간을 존엄하면서 대하는 네. 대화의 어떤 기술 이건 좀 구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상대를 좀 존중하는 마음에서 네. 배려하며 대화하는 그런 네. 기술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맞습니다. 그 소통의 예.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갈고 닦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술은. 아, 그렇죠. 배워야죠. 그냥 끊임없이 나오진 배워야겠네요. 않는데. 네, 그래서 네, 십자가를 뜻하는 영어 단어 크로스죠. 네. 길과 길이 만나는 교차로의 의미도 있습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과 사람을 잇는 그 소통의 십자가로 되면 좋겠다. 아, 예, 그런 마음이 들고요. 우리를 통해 우리 동료와 이웃들이 주님께로 다가가는 그런 통로의 역할도 이제 제대로 해야겠지요. 예, 그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날 좀 함께하면서 오늘 서정일의 일거양득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성시아운동본부 일터사역 싱크탱크 소장 서정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